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디시전 트리고,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어떻게 학습하는지, 어떻게 머신러닝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디시전 트리를 계속 자주 보여드렸죠. 실제로 디시전 트리의 결과만 보여드린 거지, 트리를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안 드린 거예요. 디시전 트리 학습에 대한 내용을 짧은 머신러닝 안내서를 통해서 얘기 드리려고 해요. 디시전 트리가 뭐냐부터 이제 질문을 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디시전 트리는 의사결정 모델이고요. 근데 이 의사결정 모델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형태가 나무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뿌리가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제 가지가 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가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단에 이제 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잎에는 최종 예측 결과물이 값이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사람이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야식을 먹을지에 대한 주제를 잡았다고 쳐요. 이런 주제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자정을 넘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정을 넘었으면 이제 yes인 거죠. 그리고 안 넘었으면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자정을 넘었으면 같이 먹을 사람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yes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야식 이런 식으로 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 뭐 야식을 안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뭐 분류를 한다든가 예측을 할 때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 수가 있다, 사람이.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가지를 쳐서 잎을 만드는 의사결정 디시전 트리라는 게 있다는 걸 얘기 드린 거고요. 네, 사람이 직접 의사결정 트리를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만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이 하기 힘들겠죠. 사람이 정확한 의사결정 모델을 만들기 힘들다.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디시전 트리를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동작 과정은 비슷해요. 앞에서 얘기 드린 거랑 같이. 처음에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점의 데이터에서 가장 변별력을 갖는, 그러니까 서로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누는, 결과를 두 개로 나누는 조건으로 가지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할 한다고 여기 써 있고요.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럼 가지가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종류 조건에 도달시 더 이상 분할을 할 수 없거나 트리의 깊이가 어느 깊이 이상 되면은 이제 정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류 조건에 도달시 잎을 생성하고 그 잎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의 대표값을 산출한다. 이게 디시전 트리를 학습하는 과정을 요약해서 표현드린 거고요. 오른쪽에 예제가 있죠.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건데 이제 타이타닉의 생존자에 대해서 디시전 트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보고 분류를 해보니까 가장 변별력이 컸던 게 이제 성별이었던 거죠. 성별에 따라서 생존 여부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지금. 남성들만을 기준으로 데이터셋을 잡았을 때 그때 또 가장 변별력이 큰 조건은 뭐였냐면 나이였다. 특히 변별력을 가르는 기준점은 뭐였냐면 6.5살이 기준점이었던 거죠. 6.5살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변별력이 확 나뉘는 거죠. 살았냐 안 살았냐가. 디시전 트리를 통해서 타이타닉의 생존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기계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디시전 트리로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의 개요를 좀 얘기 드리면, 사실 아까 했던 얘기들의 이제 좀 반복이죠. 반복이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순서대로 첫 번째로 전체 데이터셋을 루트 노드에 할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노드가 현재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노드의 깊이가 얼마인지를 보고 우리가 설정한 최대 깊이보다 낮을 때 이제 이 현재 노드를 분할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노드를 계속 갱신해 가면서 분할을 반복하다가 더 이상 분할할 수 없거나 최대 깊이에 다다르면 분할을 멈추겠다는 거죠. 이제 이 밑에 있는 1, 2, 3, 4, 5 과정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각 특성에 대해서 두 개로 분할할 때 가장 변별력이 높은 특성 값을 찾아요. 그래서 분할점이라고 여기 써놨고요. 그러니까 특성마다 분할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할점을 구했는데 이 분할점이 특성 안에서는 최대로 변별력을 갖는 분할점이지만 특성 간에는 또 서로 순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변별력이 높은 특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분할점을 기준으로, 위에서 구하는 분할점을 기준으로 가장 변별력이 높은 특성을 선택해서 분할 특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현재 노드에다가 아까 구한 변별력을 최대로 하는 분할 특성과 분할점을 기록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데이터를 이분할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새로운 노드가 두 개가 생긴 거죠. 아직 분할되지 않은 노드가 두 개 생겼으니까 이 분할 생성된 두 개의 노드를 미분할 노드 집합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할 노드 집합에다 넣고 그리고 나서 현재 노드를 이제 갱신하는 거죠. 현재 노드를 뭘로 갱신하냐? 미분할 노드 집합 중에서 하나를 그냥 뽑아가지고 현재 노드라고 재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더 이상 분할할 게 없으면 이제 거기서 멈추고 말단에 있는 값들의 이제 대표값을 계산해서 써주면 되는 거죠. 이게 말로 하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밑에서 실제 알고리즘의 동작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동작 예시를 들어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데이터셋을 좀 설명드리면요. 한국거래소 005930의 1년 후 로고 수익률이에요. 5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005930에 1단위 거래가 있었고 매주 5일 정도의 거래일이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평균에 가까운 값을 뽑아가지고 일부러 데이터를 축소한 거예요. 그래서 축소한 결과가 327개의 데이터 아이템을 가진 데이터셋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특성을 보면 입력으로 8개의 특성을, 출력으로 1개의 특성을 썼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모델을 그린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입력으로 8개가 이렇게 있었고 이런 식으로 8개가 다음 출력으로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1년 후 로그 수익률이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005930의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고요. 327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가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애니메이션이 되거든요. 이거를 첫 번째 거부터 순서대로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 깊이가 3인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 본 거고요. 가장 변별력이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나눠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또 가장 변별력을 갖는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해서 최종적으로 최대 깊이에 도달했을 때, 여기 깊이가 3인 거죠. 최대 깊이에 도달했을 때 이제 정지하고 해당 데이터셋의 출력 특성을 대표하는 값을 설정한다. 이 트리에 따르면 이제 자본 나누기 시총이 0.48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유가가 53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금값이 1.3K 1300 이상이었을 때, 그때 데이터셋을 보니까 1년 후 로그 수익률이 0.183이었다. 0.183.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주어지면 이 분기를 타고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말단에 있는 리프에서, 말단에 있는 잎에서 결과를 보시면 되는 거죠. 깊이를 바꿔가면서 또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깊이를 바꿔가면서 봤을 때 얼마나 더 단순하게 결과가 나오는지, 혹은 얼마나 더 복잡하게 결과가 나오는지 같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시전 트리를 학습하는 과정을 시각화할 수 있다. 방금 전에는 디시전 트리를 학습하는 과정을 시각화한 거고요. 이번엔 이제 디시전 트리가 하나 생성이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결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이제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디시전 트리 하나가 밑에 있는 저 트리맵이라고 하죠. 이 트리맵에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뭘 할 수 있냐면 테이블에서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하면 보라색 점선 박스가 이렇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보라색 점선 박스. 그 데이터 포인트의 예측값이 어디에 도달했는지, 디시전 트리의 어떤 잎에 도달했는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예를 들면 여긴 테이블의 두 번째 아이템을 선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디시전 트리는 실제 결과값이 로그 수익률 플러스 0.2일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지금 여기 보라색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발생한 로그 수익률은 0.22였어요. 대략 0.02의 오차가 있었네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아이템을 선택을 하면 이번에는 예측값이, 이 디시전 트리의 예측값이 마이너스 0.23이죠. 얼마의 오차가 있었냐면 0.06 정도의 오차가 있었죠. 하나만 더 세 번째 아이템을 선택해 볼게요. 세 번째 아이템을 선택했더니 이 디시전 트리의 예측 로그 수익률은 0.2죠. 플러스 0.2. 그래서 원래 값은 0.16이었고, 그래서 오차가 대략 0.04만큼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이 디시전 트리의 리프 노드들, 말단에 있는 잎들을 시각화한 거고요. 데이터 포인터가 하나가 주어지면 결과적으로 디시전 트리의 가지를 거쳐서 이제 잎에 도달하게 되고, 그 잎이 가지고 있는 대표값을 우리가 예측값으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디시전 트리의 동작과,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 자체를 시각화를 해본 거고요. 이 학습 방법,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이제 강점과 약점이 있겠죠. 강점부터 좀 얘기 드린다면,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랑 매우 유사하죠. 그러니까 약간 고차원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랑 매우 유사해서, 그래서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여기서 갈라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같은 설정에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을 돌리면 이제 디시전 트리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좀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인들이 이제 랜덤하게 초기값을 만들고 거기서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같고 설정이 같다고 똑같은 결과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결과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이 정확도가 높은지 낮은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안정적인 결과를 낸다는 거죠. 너가 돌려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내가 돌려도 똑같은 결과가 나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으로 계산 가능해요. 필요한 계산 자원은 데이터셋 크기와 최대 깊이에만 의존을 하는 거죠. 그게 정해지면 얼마나 계산량이 필요한지 다 정해지고 갑자기 데이터셋의 크기가 뭐 100만 배가 된다든가 최대 깊이 값이 10배나 20배로 설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적은 자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셨다시피 이제 약점이 뚜렷하죠. 약점이 뚜렷한 게 표현력과 탐색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앞으로 위크 모델이라고 부를 거예요. 위크 모델. 약한 예측력과 약한 표현력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최대 깊이가 3이면 최종 결과물은 2의 3승계 8개밖에 값이 안 나와요. 8개 값으로 모든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 거죠. 최대 깊이가 4면 2의 4승계 아무리 분류를 해도 모든 값은 16개로 수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정된 값으로 이제 요약해서 표현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알고리즘이 탐색하는 방식을 보면 매번 현재 노드에서 가장 최적한 것만 골라요. 이게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무조건 당장에 가장 좋아 보이는 걸로 계속 고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아까 자본 나누기 시총이 예를 들면 0.48이었잖아요. 처음에 노드가. 조금 변별력이 낮더라도 예를 들면 다른 값을 쓸 수도 있죠. 0.53, 0.6 뭐 이런 식의 다른 값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후보 값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변별력이 좀 낮았어도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나눴을 때 그 밑에서 훨씬 또 변별력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당장의 최적이라고 해서 이걸로 나눈 결과가 전체적으로 모든 알고리즘 돌아왔을 때 최적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부분의 최적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딘가에. 그래서 탐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디 알고리즘이라서. 그래서 다른 가능성을 탐색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데이터가 표현하는 범위 내에서만 잘 동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005930 데이터셋을 썼잖아요. 데이터셋을 다 훑어봤더니 자본 시총이 예를 들면 최소값이 0.3이었고 최대값이 0.6이었다. 그러면 이제 0.3에서 0.6 사이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촘촘하게 데이터가 있는 거고.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올해 가정하기를 갑자기 자본 나누기 시총값이 0.9가 들어왔어요. 기존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모델에서는 이걸 아무리 예측해봤자 결과가 내년의 수익률이 0.4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아까 최대값이 0.4였으니까. 근데 실제 수익률을 예상해보면 그렇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실제 수익률을 예상해보면 여태까지 데이터에 없을 정도로 저평가되고 있으니까 실제 수익률은 뭐 0.6이 나올 수도 있고 뭐 0.7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포인트 안에서 결과를 얻는 게 인터폴레이션이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범위 내에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게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가 가지고 있는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엑스트라폴레이션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결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전체적으로 다 촘촘하게 커버하고 있다 라고 하면 디시전 트리로도 충분히 결과를 잘 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발생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의 일부분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아직 내 데이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영역에 있는 다른 데이터들을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해석용으로는 훌륭하지만 예측용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디시전 트리와 관련돼서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머신러닝 내용으로 트리 부스팅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트리 부스팅이라 써놨죠. 왜 우리가 트리를 묶어가지고 이런 트리 부스팅 알고리즘이라는 걸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람의 집단지성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집단지성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위크 모델, 아까 만든 트리 하나가 위크 모델이죠. 위크 모델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제한된 데이터와 일부 특성만 가지고 추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가격 정보만 가지고 추론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재무 정보의 일부만 가지고 추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금리만 가지고 추론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앙상블이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이 위크 모델,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결론을 취합하는 거죠. 취합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이 기준이 다음번에 얘기 드릴 부스팅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취합을 하면 결론적으로 모델이 스트롱해진다. 그러니까 각 개인은 일부 데이터와 일부 특성만 가지고 추론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한 추론을 하는 집단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음번에 얘기 드릴 부스팅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집단지성이랑 비슷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론적으로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참고 목록 참고하시고, 여기서 제공한 알고리즘의 기준은 이제 XGBoost에서 따왔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상입니다.